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아, 네. 신문 모니터 활동가 죽을래?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지금 좀 전에 혼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냈는데 가만히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이미 많이 여기서 이 방송에서 놀려먹었던 우리 진짜 출연하지 않고 최다 이름 출연자.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시영 씨가 쓴 그 초안 보고서를 우리가 참 많이 방송에서 또 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의 이제 제이 씨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시영 씨가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영 씨가 민원연에 지원을 해줘서 또 이제 활동가가 됐고 이제 방송에 드디어 오늘 첫날 출연하게 됐습니다. 소감? 아, 또 기대치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니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타만 때려줘도 다들 와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듣는 분들이 아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도 사실 크게 혼나지는 않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보고서는요. 제가 민원연이 꼭 무조건 그거를 뭐라 그러죠? 까방권이라고 하는데 그 까방권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무조건 요청하면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반올림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 관련해서는 아무런 요청이 없어도 사실은 제가 모니터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관련된 사안이 나오면 무조건 쓰자라고 이제 활동가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투쟁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왜곡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언론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꼬박꼬박 보고서를 써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로 집에 아주 늦게 들어갔는데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반올림에서 전화가 왔고요. 이종란 노무사께 이런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모니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만약에 전화가 안 왔으면 저희가 이 보고서를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숨어 있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우리가 그리고 이 사안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 줄 아는 해안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전화를 해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안을 했고 당연히 이제 다음 날 우리가 참고를 해서 모니터를 쓰겠다 했는데 시영 씨는 저한테 금요일 날 바로 줬어요. 빠르게.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 줬는데 제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하고 또 여쭤보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니까 토요일 저녁이 됐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발표해봤자 누가 보겠나 싶어서 월요일 날 발표하자. 그리고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다시 읽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때 또 내가 몰랐던 걸 왜냐면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은 계속 이 수치 오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빨리 발표를 해주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빼자 저건 넣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번 제가 주말에 거의 이것 때문에 이틀 내내 거의 못 쉬고 그러니까 쉬어도 계속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요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이게 진짜 할 리 없어 특집. 자,
사안 자체는요, 무슨 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이것을 산보연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뭐야? 네. 우리는 산안연이라고 처음에 줄였거든요. 근데 이 업계에서는 산보연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산안연, 난 그렇게 산안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데 산보연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몰랐네요. 그거 아무렇게나 줄이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근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조사 결과인데 이것이 보도가 굉장히 적게 됐고 보도량이 적고 그리고 그나마 보도한 곳 중에서 조선일보가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도량을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좀 찬찬하게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역학조사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네. 역학조사 결과냐?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그러니까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해서 6개의 제조업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 비율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11년 정도의 수치더라고요. 이걸 이 사안이 보니까. 참 길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7년 3월에 삼성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던 황혜민 씨가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성백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혈액암 걸려서 죽는다는 게 참 되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백혈병 자체도 되게 희귀병으로 네. 분류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가 비슷하게 백혈병을 비롯해서 각종 암에 걸린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것이 흔히 삼성 백혈병 사태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황유미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 측은 이제 안 해주겠다 그러고. 그렇죠. 네. 우리 탓이 아니다. 입증할 수 없다. 우리 공장 때문에 암이 나온 게 아니고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하 반올림이 중심 결성이 됐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과 암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돼 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반올림이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으로부터의 왜곡 그리고 삼성으로부터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방해나 반올림이 뭐 발표만 하면 보도자료 막 팍 터트려가지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하는 식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2018년 삼성 측으로부터 드디어 사과를 받아냈어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세상에.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11년 만에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역학조사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이 2008년에 이미 역학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년치의 노동자, 그러니까 1년치의 사람들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10년치의 노동자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약 11년간의, 그러니까 10년치라고 하는데 11년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11년치의 그 근로자의 암 발생 및 사망 위험 비율,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 결과를 보면은요. 반올림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는 반도체 작업 환경이 혈액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11년 동안 피해자들이 말해왔던 그 요구해왔던 것을 사실로 확인한 셈이고 그것이 그냥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소 그리고 어느 학교 작은 학교 뭐 이게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반올림 논평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이 논평은 오히려 되게 드라이하게 나왔는데 그 황상기 씨 그러니까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신 황상기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전해지거든요. 사실 작년에 삼성에 사과를 받았을 때도 되게 네. 막 관련된 분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네. 페이스북 같은 SNS 같은 데서 네. 막 반올림에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회고 네,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반올림에서는요, 일단은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이번 연구 결과가 왜곡 악용되지 않고 반도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올바르게 이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왜곡 악용이 왜 될 거라고 걱정을 하셨냐면은요. 네. 이번 그 결과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생각보다 2011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의 그때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은 발병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작업장 환경이 엄청 개선돼서 지금 병이 안 생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협력업체로 많이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업체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협력업체도 다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반올림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장 환경이 다 이제 괜찮다라는 걸로 악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결과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왜냐면 우리 언론이 맨날 그렇잖아. 그쵸.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보면 이거 봐라 2011년 이후에는 괜찮잖아. 이전 사람들만 문제잖아라고 하면서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작업 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애초부터 암의 원인을 좁혀가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제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입증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걸 받아내야 된다. 작업 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내서 다시 조사를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렇죠. 생명권을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반올림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했을 뿐이지 언론이 설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리라고는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반올림의 걱정은 너무 황망해. 왜냐면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질 않잖아요. 언론에서. 사실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 반올림이 한 걱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 결과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한 상태에서 더 나아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걱정인데 거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목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수준인 거죠. 지금 보도의 내용은. 보도가 네네. 그러면은 그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수준인가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타기 막 흠집내기 연구 결과에 흠집내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도량부터 볼게요. 아까 반올림이 그 성명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죠. 네, 뭐 일단 그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일단 보도를 해야 왜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도를 해야 왜곡이 있을 텐데 일단 지면 보도를 경제지나 동아일보에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 지면에는 네 방송사에서도 종편은 침묵했고 SBS, KBS, YTN 이렇게 세 곳에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JTBC도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JTBC도 안 했고. 하하, 이거
JTBC나 MBC도 없었고요. 네. 아 MBC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네, MBC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신문사 지면 보도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보통은 그 모니터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 보도들도 다 봤어요. 네, 이번에는. 네, 그랬더니 온라인 보도까지 포함을 하면은 일단은 온라인 기사는 동아일보를 빼면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지면 보도를 한 신문만 말씀드리면 경향신문이 13면에, 국민일보가 8면, 서울신문이 2면, 조선일보가 16면, 중앙일보가 경제면에 4면, 한국일보가 13면, 한겨레가 9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경제면이면 따로 별지를 거의 네, 별지- 예, 경제 별지 세션에 색상인데요. 4면이면 거의 뭐 안 실었다고 진짜 단신 중에 초단신이라고 생각해도 될 수준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가장 사실 웃기는 건 경제지죠. 경제지는 뭐야? 왜 안 하는 거야? 아예 판에 보도에 안 내고 온라인 판에만 보도를 지금 낸 거거든요. 온라인판에 한 게 더 신기하네요. 네, 그건 그렇죠. 더 웃긴 건 동아일보죠. 아예 보도 안 하고 온라인판에 실은 게 뉴시스 기사예요. 뉴시스 전제. 자기네들이 쓴 게 아니고. 우리는 안 썼다. 이거는 삼성한테 보여주려고. 그런가 보다. 우리는 안 썼는데 뉴시스 거를 그냥 뺏긴 것뿐이야. 그러네요. 이런 거. 전제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 백혈병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계속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보도들도 찾아봤어요 한번. 좋아. 그래서 2011년에 반도체 피해자들이 이제 슬슬 산재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이때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인바이런이라는 그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 조사를 맡겨가지고 보고서를.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백혈병과 무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거기서 컨설팅 업체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도를 했는지 찾아봤더니 그 동아일보와 경제지가 다 지면에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유리한 그런 연구 결과를 다 네. 언론이 보도를 했다. 네네. 동아일보가 동아하고 서울경제, 한국경제 전부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기사에서 보인 특징이 뭐냐면은 삼성을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네. 네. 어떻게 삼성을 언급 안 하지?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배경 설명 한마디로 배경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한 반도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성은 몰라도 돼요. 거의 그런 아니, 느낌이야. 삼성 반도체에서 삼성이라는 일하다가 말을 안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사에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원에서 조사 결과를 딱 실었어요. 이게 신문에 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문을 딱 봤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딱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네 이러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은 뭐 천문학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 전에 블랙홀 사진 찍은 것처럼 뭐 블랙홀 사진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맥락 없이. 네, 이게 아주 치졸한 짓거리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라는 말을 안 써도 반도체는 삼성인 줄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태는 아까 이정일 PD가 말한 우리 안 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스크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 치거든요. 삼성 직원들이 스크랩을 하잖아. 우리 삼성 그렇죠. 관련된 보도. 삼성만 일단 안 나오면 일단은 또 두 번 스크랩을 할 때 다른 키워드를 넣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번 첫 판에 걸리지는 않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 반도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반도체라는 말만 계속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은 이걸 보도할 때는 그 황유미 씨 사건 그리고 반올림 삼성의 싸움 이게 빠지면 이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그쵸. 맥락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뜬금없이.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보도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방송 보도는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KBS가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KBS가 제 사실 이 얘기를 꼭 시간도 없는데 드리고 싶은 이유는 KBS 요즘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KBS의 이번 보고서 관련된 보도는 3번째, 4번째로 배치를 했어요. 2꼭지나 했어요. 다른 데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3, 4번째로 보도하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꼭지는 이 보고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올림 주장 있죠. 그걸 딱 실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주요 보도로 배치한 거는 사실은 KBS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SBS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내용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2번째 보도. 그러니까 너무 뒤에 있는 거야. 거의 마지막에. 네. 그래서 KBS에 비하면 이거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개인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YTN은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냥 받아 쓴 것 같은 나는 기계다.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쭉쭉 뽑는 나는 기계다. 그런 보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YTN도 안 한 거보단 나아. 그죠? 그러게. 안 한 거보단 낫죠. 지금 내가 안 한 거 쭉 부를게요. 다시 MBC, JTBC, TV조선, 채널A, MBN 이쪽은 이 보고서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르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11년 만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쉽죠. 뭐 어쩌면 작년 11월에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목으로 장난치기. 요거를 좀 설명해 봅시다. 네, 우선 조선일보의 큰 제목부터 보면은 정부 반도체 여성 근로자 백혈병 1.6배 위험. 그리고 소제목은 반도체 전 현직 직원 20만 명 17년 추적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전문가 가족력 등 변수 빠져. 기사 내용 중에 중간 제목도 17년 동안 반도체 종사자 19만 명 중 혈액암 발병 141명, 2011년 이후 입사자 발병은 5명이었습니다. 자, 이 제목을 딱 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큰 제목은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냥 반도체 여성 근로자 백혈병 1.6배 위험. 다른 데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도 뭐 전현직 직원 20만 명, 뭐 17년 추적조사 결과 발표 이것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밑에 전문가 따옴표, 가족력 등 변수 빠져 흠집 4개예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조사는 가족력 등의 변수가 빠져 있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뭐 몇 배 위험 이런 거 다 별 의미 없다라는 뉘앙스를 딱 주죠. 네. 그 다음에 중간 제목에서 17년 동안 반도체 종사자 19만 명 중 혈액암 발병은 141명. 야, 19만 명 중에서 141명이라는데 뭐가 적다. 걱정이야. 그냥 냅둬도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 이걸 딱 처음에 들었을 때 141명밖에 안 됐었어? 이렇게 이게 19만 명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봤는데요. 제목에서. 네. 네. 왜요? 보통 역학조사라고 하면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그 대조군과 비교군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발병률에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그 연관성이 입증이 되는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건데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율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1.6배, 뭐 3.2배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19만 명 중 141명이면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들어? 아무런 뭐 대조를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겁나 많은 사람 중에 조금만 걸렸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연적으로 그 일반 시민에 비해서 몇 배 또는 예, 이런 거를 얘기를 발병률이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후 입사자 발병은 5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후에는 괜찮아. 됐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제목을 일부러 뽑았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한겨레 제목은 어땠는지 좀 비교해 볼까요? 네, 한겨레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큰 제목이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 위험 2.8배 공식 확인 이 큰 제목이었고 소제목은 삼성 반도체 사태 12년 만에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발표 전 현직 20만 1,057명 10년 추적 백혈병 걸릴 확률은 1.6배 높아 반올림 주장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 반도체 노동자 산재 승인 쉬워질 듯
네.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조사의 의미를 딱 전해주는 제목을 뽑고 있잖아요. 한겨레는. 네. 근데 조선일보는 뭔가 중립적인 척하면서도 그 실없는 10년, 12년 그러니까 이렇게 겁나 많은 사람을 조사했지만 실없는 결과가 나왔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그 가족력 변수 빠져 19만 명 중 141명 뭐 이런 게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141명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19만 명 중 141명이면 왠지 느낌이 저는 제가 일반인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삘이 잘 오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은 19만 명 중 141명이 암이 걸렸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예, 그 몇 배 이런 말을 안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141명이었는데요. 제가 진짜 이거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이 함정에. 왜냐면은 여기서 보도 자료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보도 자료가 있고요. 이 연구의 요약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이 다 있어요. 원문이라고 해서 그거는 막 140장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는 3장인가 그리고 그 요약문은 5장 그리고 아까 말한 원문이 있어요. 그런데 반올림에서 낸 건가요? 아니요. 다 삼보연에서 낸 거죠. 삼보연에서? 거기서 낸 거죠. 그런데 그 요약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141명이 어떻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더해보고 저렇게 더해보고 내가 더하면 142명이 되는데 왜 141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럼 얘네가 지금 그 와중에 한 명을 뺀 거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반올림도 너무 어렵대.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런 그 공부를 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원문을 다 읽어보시고 깜짝 놀란 게 그것보다도 142명이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근로자 수가 19만 명이 아니다. 지금 여기 조선일보 보도에서 잘못된 거는 반도체 근로자 수가 19만 명 중 혈액암 발병 14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반도체 근로자 수는 그게 아니고 더 적다. 그러니까 16만 6,940명이다. 그런데 얘네가 이 원문에 있는 것을 읽고 이런 자료를 뽑아냈나 본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19만 명 중 141명과 16만 명 중 142명은 또 다르잖아요. 그 와중에 또 하나는 틀렸어. 아무튼 더하기를 잘못했어. 142는 내가 맞았어. 뭐야?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142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게 반도체 종사자만으로 했을 때는 142명이 맞는데요. 반도체와 비반도체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19만 7,641명 중에서 170명이 발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와 비반도체 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거고 비반도체 그 사람을 3만 701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근로자가 16만 6,9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70명이야. 더 커져.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가 굉장히 오류를 내면서 근데 이 오류가 정말 그냥 더하기 빼기를 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요약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원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19만 명으로 부풀렸다는 거지. 16만 명을.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나와 그 선생님이 야 이건 진짜 그냥 실수일까요? 뭘까요?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찌됐든 틀린 거니까. 어쨌든 숫자를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죠. 일단 절대값을 가지고 쓴 것만 해도 분명히 위도가 있는 거고.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건 또 시시한 거야.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번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번 조사는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과 백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연구원 측이 이렇게 딱 이런 구체적인 워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최소한 저는 보도자료에 이런 말이 명확하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도자료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정리했어요. 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포종의 발생 통계를 제시하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백혈병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 대비 1.19배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이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이 네. 통계가 1.19배가 그래서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딱 하나만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없을까? 난 통계적 유의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또 이걸 물어봤지. 그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꼭 여론조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95% 신뢰 구간에서 이게 0.82에서 1.68로 써 있어요. 이게 신뢰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보다 적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요 정도 되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1.19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고지식하게 이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메모를 한 거래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 그러니까 암 발생 백혈병 발생 비율이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고요. 그리고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였어요. 백혈병. 네. 이거 다 유의성이 있는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비오지킨 림프종 이게 혈액암이죠. 이게 네. 예, 혈액암인데 이 림프종의 경우에 일반 국민 대비 1.71배 발생 위험이 그리고 전체 근로자 대비 발생 위험이 1.92배 그리고 그 혈액암으로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 대비 2.52배 전체 근로자 대비 3.68배가 나왔어요. 이게 다 유의성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많은 수치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했고 그건 1.19배라고 작은 그 숫자인데 그건 1보다 적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좀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요거 한 줄밖에 유의성이 없다는 게 없는데 굳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이렇게 썼다는 게 전 이해가 안 이거는 가더라고요. 왜곡이지. 이렇게 좀 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유의성을 발견 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수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어쩔 줄을 몰라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반올림에서 이 교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를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자, 이 교수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네. 이분이 이제 어떤 교수시냐면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연구를 하시는 명준표 교수라는 분인데요. 네. 이사시입니다. 조선일보가 지면 보도를 보면 가족력 등 다양한 암 발생 요인이 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반도체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혈액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나왔죠. 네. 이렇게 조사 결과의 신빙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취재원으로 명준표 교수를 인용을 해가지고 가족력 등 1:1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직접 정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준표 교수는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냐면요. 지금 남이 10몇 년 동안 연구한 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할 정도만 그냥 이거 별로 그치. 신빙성 없어? 라고 말하는 그치. 진짜 누구를 물먹이는 소리를 지금 이분이 하신 거야. 그러면 이 정도의 말을 하려면 실제로 그 연구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이런 말을 해야지 이 같은 의사 그리고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소신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이야기를 또 들어봅시다. 허허. 네. 그 명준표 교수가 그 동료 교수들과 그 텔레그램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말하신 거에 따르면은 가족력 관련한 내용은 일반 인구 집단도 문제 아니겠느냐. 보고서 안 본 상태에서는 확실한 답변 드리기 어렵다. 과거 연구 결과보다 더 조사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유익성뿐만 아니라 효과의 크기도 크게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발표 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으니 수용하는 게 맞다.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야 이거? 너무 웃기죠. 완전 거꾸로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서도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인터뷰 요청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안 본 상태에서 확실한 답변 아까 말한 그런 답변 할 수 없는 거죠. 가족력 등 면담 뭐 1대1 면담 이런 소리. 오히려 수용해야 된다고 네. 얘기한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오랜 기간 연구했고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 보고서에서는 안 썼지만은 사실 이 인터뷰를 물어본 사람은 이 기자도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을 쓴 기자가 아니고요. 뭐지? 다른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기자는 미세먼지 때문에 주로 본인하고 소통하던 기자였는데 미세먼지를 취재할 때 왔었던 기자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기가 답변도 안 한 엉뚱한 기자의 글로 보도가 나간 거예요. 이 보도가. 완전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명준표 교수는 정말 명예훼손, 이게 뭐야. 완전히 모욕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와. 그런데 명준표 교수가 그래서 조선일보에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얘기해 주시죠. 그 항의를 하니까 또 이거를 인용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온라인판 기사에서는 그 명준표 교수 인용문을 빼버렸는데요. 아, 뺐어요? 그 인터뷰를 다 빼버렸어요. 드러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인용문만 뺀 거지. 가족력을 들어서 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대목은 그대로 있어요. 네, 지적이 나왔다 아까 말한. 그러니까 명준표는 그것만 뺀 거예요. 네. 명준표 교수는 뭐라 했다. 그 위에 있는 말은 그대로 그리고 또 중간 제목에서 전문가를 인용했다는 부분도 그렇지. 아까 있었죠.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한 전문가는 없는데 중간 제목에서 전문가를 인용해서 가족력 위문을 제기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이상한 기사가 된 아니, 거죠. 이 정도면 기사가 아니죠. 지금 그냥 지어낸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명준표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지금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보고서도 보여드렸고요.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나가도 되는지 동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명 교수가 자기 친구랑만 얘기하고 난 조용히 하고 싶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서 쓰는 거에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걸 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은 그 리얼미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리얼미터 그 이택수 대표가 요즘 막 그 저기 다스베이다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조선일보 고소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장난인 거죠. 저기 배종찬 씨 인터뷰 조작 그 안 해놓고 한 거 하고 여러 가지 똑바로 말했는데 엉뚱하게 쓰는 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보도와 지금 명준표 교수의 사례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인터뷰 장난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걸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그 명준표 교수님이 쓰셨다는 그 제보 글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이거였는데요. 그 미디어오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리얼미터 대표가 조선중앙일보와 소송 나선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조선일보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인용한 세 전문가 중 2명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아예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아니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옛날에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취지로 했다 뭐 이럴 수는 있대요. 우와,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최근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진짜 너무. 네, 이것도 되게 웃기지만 그리고 다른 한 명인 이분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조선일보의 왜곡에 항의하는 뜻에서 경향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칼럼이 기자와 전화하는 법이라는 칼럼인데요. 네. 기자 왜곡을 피하려면 기자 전화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기자들하고 전화하시려면 저도 이런 실수를 좀 사실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말려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기자가. 그러면 동의해주게 되잖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좀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돼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까 나는 명준표 교수가 딱 그럴 것 같아. 나 안 읽어봤다. 안 한다. 그냥 못한다. 그렇죠. 답을 못한다.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있죠. 오케이 그러고 쓰는 거지. 원하는 대답을 받는 이제 기술인 거죠. 그렇죠. 기자들. 그래서 이 이준웅 교수가 쓰신 기자와 전화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숙지하고 조선일보한테 전화가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민원연에 전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아예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이 기자들을 막 피해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다녀야 네.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취재하기 더 힘들어질 텐데 네. 자기네들 그러니까요. 언론사들이. 네. 왜 그리고 이런 이제 식으로 하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보고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자꾸 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너무 길면 하나도 안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죠. 조금 줄여서 조금만 한 2숟가락만 먹어 이런 거죠. 부모 마음이 한 10숟가락 먹이고 싶은데 2숟가락만 먹어 이러고 그래서 좀 줄였는데 아무리 줄이더라도 이 보고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리드문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굳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아까 제가 간단하게 몇 배 말했지만은 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반도체에 근무했던 젊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갔죠. 네.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고요. 네. 그 삼성 등의 반도체 기업들은 작업 환경과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직접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송 과정에 자기가 삼성 측 인사들이 막 들어간 네네. 이런 일도 있었죠. 네. 맞아. 그래서 피해자들이 과도한 입증 부담 완화, 산재에서 과도한 입증 부담 완화, 그리고 신속한 산재 인정,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을 요구하면서 오랜 세월 힘겹게 투쟁한 역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황유미 씨 사망 이후에 산재 인정까지 7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래서 그 정보기관이 10년간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혈액암 발생 및 사망 위험 높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네. 이런 수치는 그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결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대단히 무서운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왔으면은 이거를 좀 어쨌든 보도를 좀 해주고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 그럼에도 반대로 연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보도하지 않고 막 이러는 거는 되게 옹졸하게 짝이 없는 행태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시장 잘 되면 기업 막 홍보하지 않습니까? 뭐 네. 기사에서도 막 우리 뭐 수출 많이 됐다 뭐 이러면서 그랬죠. 아니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이런 결과가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요. 이제 우리 민원연 회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이 삼성의 피해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은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협력업체 그 정식 삼성반도체 직원이 아니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똑같이 돌아가셔도 그 동안에도 대접이 다른 거예요. 보상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도. 그래서 앞으로도 협력업체에서 분명히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위험한 공정을 그러면 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 관련자 종사자들 전체를 다 추적 조사를 하고 계속 우리가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큼의 이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건강권, 생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국가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기업은 당연히 대대로 해야 되는데 기업이 안 하니까 국가가 그거를 감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언론도 이걸 해줘야 되고. 아니 자기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접하면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그냥 싼값으로 그냥 사람을 쓰고 그냥 저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실은 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냥 뭐 오히려 황상기 아버님한테도 막 돈 몇 푼 줘버리고 막 그 네. 영화 보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일을 할까. 아무리 내가 삼성에 만약에 내 남편이 삼성의 직원이라면 누구한테 저런 행동을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그런 생각이 난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활인이고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가면 저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너무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장주의에 빠져서 항상 뭐 나는 무슨 입장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같은 인간이 저렇게 정말 젊은 아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희생자를 그렇죠. 사실은 황상기 아버님은 진짜 엄청난 투사야.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 노고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언론이 의미를 정말 제대로 짚어주고 키워줘서 여기서 더 나가자라고 이슈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는 아무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음. 그날 하루 정말 이렇게 보도하고 끝.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반올림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튼 조선일보는요. 사과하고 명교수 이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배 명교수, 이준훈 교수, 뭐 배종찬, 뭐 이택수 전부 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중단하셔야 돼요. 근데 참 조선일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늘 했는데 그게 걸린 건가 이번에? 그게 사람들이 그냥 조선일보랑 어떻게 싸워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약간 적당히 지나가다가 이게 파바박 요즘 더 조선일보는 약간 옛날에 비해서 그런 이제 실수가 더 잦아지고 뭐라 그러지 좀 위상도 좀 매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과하세요. 조선일보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다들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못했다. 너무 뭐라 그러지 실망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니 저기 희영 씨 어땠어요? 처음 방송했는데 어떻습니까? 떨리죠? 네요. 되게 아마 방송으로 들으면은 제 말이 막 떨리는 게 들릴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떨었어요? 떨리지 왜냐면 내가 막 물어보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 몰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 떨려 보여.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원래 평소에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YG리 2012님. 께서 회원가입 및 후원 약정을 하려고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분은 다른 인증 방법이 없나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가입하는데 내 남편의 통장을 막 걸고 싶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니면 뭐 핸드폰이 내 거가 아닐 수도 네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민원연에 전화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내 핸드폰으로 어찌됐든 할 때는 핸드폰 저희 지금 팟빵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저희 그 가입하시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가입하기 있습니다. 네, 모바일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요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선 마음만으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방가일보에게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있네요. 감탄고토? 과거사위에서 재수사한다고 토하더니 엄청난 증거인멸로 성과 없는 결과가 나오니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좋은 말만 내뱉고 근데 만약 과거사위가 조금 더 연장되었더라면 방가일보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아니 이미 방가일가는 전부 잡혀갔죠.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손석희 사장은 공격하는지 뭐 아무튼 나쁜 조선 하셨습니다. 너무 순진한 이런 욕설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예쁜 말씀을 하시. 나쁜 조선. 한편 네. 장애인 관련 내용 듣고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특히 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제작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터라 더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언론은 왜 싸움만 부각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인격은 없는 건가요? 만약 제가 장애를 가졌다면 방송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했을 듯 싶네요. 조선희 활동가님 방송을 들으면 꼭 여동생이 오빠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연에서 나이로든 연차로든 막내일 듯 싶어요. 그리고 처장님의 왼팔 오른팔에 다 자리하고 있는 BW 팀장님의 자리를 뺏을 듯 싶기도 하고요. BW는 전혀 걱정을 안 한다니까. 제발 누가 좀 차지해라. 나 좀 나가게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조선희 활동가가 또 막내는 아닙니다. 그쵸. 네, 나이로 봐도. 네. 비밀입니다. 누가 네. 막내인지는. 의외의 인물이 막내입니다. 그렇죠. 네. 블랙세인트님, 김원경 사랑해요. 이거 뭐죠?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네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꼬시는 거 아니신지.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뭘 잘해. 이런. 사실은 제가 남보다 좀 장애인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살던 동네에 장애인이 많이 있고요. 제가 유난히 장애인 엄마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를 제가 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장애인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아이들도 그렇고 네네.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지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수자들과 좀 네. 얽혀 살아봐야 네.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는 맞아요. 거죠. 네. 한 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고이양이 아빠님 거 읽어주시죠. 네, 고이양이 아빠님. 새끼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네. 언론 참 싫다. 욕도 아깝다. 한국 정치는 더 싫다. 근데 어쩌랴. 민주언론 시민연합장. 결론이 맞아요. 근데 진짜 부모님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누가 싸움닭이 되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 더 많이 후퇴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가 더 나빠지고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장애인 부모님들이 막 가서 항의하고 이런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시위를 할 일이 조금 적었는데 갑자기 이명박이 되면서 확 그런 시위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너무 추접스러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치졸하고 추접스러워진다. 가서 구걸하는 마음이 든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냥 내가 돈만 많으면 복지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렇게 나는 내 멋대로 살래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해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대 그 부모들끼리 계속 가서 그렇게 싸우는 게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 마음을 좀 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지에 좀 더 많이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어 2부 박미정님. 비가 오는 월요일 이런 날은 빈대떡이 생각이 나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원연 가족분은 활기차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집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장애인 관련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려움이 많군요. 가끔씩 방송이나 의원님들 소식지에 보면 뭔가 진척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이번 사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만났다고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 만에.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무튼 회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들어가는 모습이 막 보도가 네. 많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좀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TNO예요. 트러스트 노원. 네. 네. 악플이라니. 민원연의 캐리 언니 인간 ASMR 조선이
조선이 활동가는 방송을 신나서 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주변 사람들의 업도를 10%쯤 상승시키시는데 이런 양반들이 정색하면 매우 무섭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가? 아직은 한 번도 정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봉변은 프레임 전문가들답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여당을 같이 갈라치기 하면서 양쪽 다 까내리고 여당 지지자 입장에선 장애인 단체의 비토 정서를 만들고 결국은 장애인들만 더 고립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거대한 고스톱판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쇼당 치는 걸 재미로 삼는 기레기들이 워낙에 많네요. 많습니다. 네, 맞네요. 진짜. 그리고 투아이브 박미정님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네. 써주셨어요. 하하 오수면님께서 어제 편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제가 좀 봤는데요. 유튜브 댓글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찬님은 권력 남용, 지저분한 스캔들, 금전 등 모든 부분에서 제일 깨끗하고 자유스러운 분인데 인상이 이렇게 인상이 TV에서 날카롭게 나와서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송을 듣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깨우침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별것 없는데 참 민망하군요. 네, 어제 편이 저도 편집하면서 네. 저도 뭐 근데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해찬 의원이 봉변당한 것만 그동안 계속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걸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제가 수요일 목요일 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녹음을 미리 해놓고 방송을 할 것 같아서 댓글은 당분간 좀 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네. 막 아침에 일찍도 하고 저녁에 늦게도 하고 녹음을 해서 펑크내지 않고 제 시간에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보고서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나와서요. 지금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방송 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시 내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